안녕하세요. 매일 돈 공부하는 남자 돈공부 이종성입니다. 네, 오늘 해볼 돈 공부는 김밥 파는 CEO 김승호 회장입니다. 김승호 회장님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 김밥 파는 CEO는 2010년에 1세가 발행된 책입니다. 2010년 4월 7일 1판 1세가 발행된 책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책 말고도 이제 어, 돈의 속성, 네, 2020년, 21년, 22년, 23년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유명하시고 또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책들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건데요. 김성호 회장님, 김밥하는 CEO. 네. 이 책은 2010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4년 전 이야기고, 일단 김성호 회장님이 40대 젊은 사람이었을 때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좀 제가 감동 깊게 읽었던 부분들 한번 다루면서 젊은 김성호 회장님, 14년 전에 김성호 회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돈 공부 해보겠습니다. 자, 저자 프로필 한번 볼 건데요. 1964년생이에요. 1987년 중앙대학교 재학 중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미국에서 선물 딜러, 마을신문 편집장, 한국식품점 편의점, 그리고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 등을 경영했다. 네. 그리고 2004년 제2 EF사를 6억 원에 인수해 분납 조건으로 거의 빈손으로 인수해서 현재 시가총액 700억 원이 넘는 회사로 키워냈다. 직원 10명으로 연매출 18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미국의 거대 유통체인 크로그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 130여 개의 매장을 가동하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 신화를 일구었으며 미국 본토의 식품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한 최초의 동양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 이때도 저서가 자기 경영 노트라는 저서가 있다고 여기 저자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자 소개 제가 한번 읽었고요. 김밥 파는 CEO 김성호 회장님. 젊은 시절에 쓴 이 책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읽었던 파트들 몇 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수필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책이 읽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설렁설렁 넘어가고요. 페이지도 뭐 한 200페이지, 250페이지 정도 돼서 책도 두껍지 않고 읽기가 편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통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과 운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이 8할이다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요. 어떤 분은 막 발끈하시면서 나는 뭐 운이 없었다. 나는 그냥 노력으로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특별히 불운이 없었던 것도 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특별히 행운이 따라서 성공해서 부를 이루신 건 아니라도 불운이 겹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종의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김밥바는 CEO 김승호 회장님도 자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이죠. 2000년경 망해가는 사업체 사장을 쫄라 오너 파이낸싱을 받아 건강식품 매장을 인수하여 착실히 성공의 발판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은 주말에도 오픈했지만 다행히도 직원 50여 명이 넘다 보니 내 가족과 주말에 보낼 시간은 있었다. 2000년에 직원 50명을 두고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타이타니코가 암초를 만나 침몰했듯이 내 사업 역시 9.11 테러라는 암초를 만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운이 닥쳤네요. 대중에게 퍼진 테러 공포심으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하락했다. 예. 자본 없이 인수한 사업체의 매출이 50% 이상 떨어지자 하루 종일 심장만 벌렁거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증으로 털 빠진 사자 모양이 되어갔다. 네. 이렇게 불운이 겹쳐가지고 매출이 50%나 감소하면 자기 자본 없이 시작한 회사니까요. 매출 감소는 큰 타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9.11 여파가 가까스로 회복되어 가자 이번에는 8개월에 걸친 매장 앞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매출은 완전히 숨통이 끊겨버렸다. 이야, 이게 불운이 겹쳐버렸네요. 그렇게 세 번째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던 날 나는 모퉁이 구석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길을 막은 채 소리를 질렀다. 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무릎에서 애처럼 울었다. 이 엄청나게 이제 2000년, 14년, 24년 전 젊은 김성호 회장에게 엄청난 불운이 닥쳤습니다. 이 불운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노하우 통해서 우리가 돈 공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불운을 이겨낸 방법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는 반복됐지만 패배는 반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토록 여러 번의 반복된 실패 후에 내가 행한 가장 현명한 행동은 운동이었다. 운동이었다. 생각을 추스르고 법원과 빚쟁이와 상대하며 주위의 동정과 비난을 버텨내려면 무엇보다도 잘 나온 가슴 근육과 팔뚝과 건강한 다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배짱은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근육 속에 들어있었다. 나는 걸었다. 처음에는 터벅거리고 때로 비틀거리며 신발은 바닥을 끌었다. 걷기는 재미 붙이기에는 단순하고 지루한 운동이다. 하지만 몸에 무리가 없고 어떤 운동에도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 가장 무난한 운동이다. 게다가 여느 운동과 달리 걷는 동안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할 수도 있고 호사스럽게 사색까지도 가능했다.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유지해 갔다. 꾸준한 걷기를 통해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다리의 힘은 허리와 상체를 든든히 받쳐주기 시작했고 어느새 움츠렸던 가슴과 어깨가 펴지며 허리가 곧아졌다. 걷는 모습도 훨씬 당당해졌다. 끌려다니는 듯 보이던 걸음걸이가 제법 운동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힘이 남으면 뛰었다 발굽혀펴기를 하고 복근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었다. 빠진 머리는 다시 나지 않았지만 빠진 머리는 빠져서 다시 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은 이제 머리가 빠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빠진 것 같아요. 20살 때보다 더 건강하고 단단해진 몸으로 멋진 몸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상당히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다.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급격히 건강을 잃고 바탕에 이런 마음일지라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에 자신감이 붙고 실패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갖추게 되었다. 나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내가 걷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태몽은 헛되이 날아갔을 것이다. 네. 이렇게 걷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근데 그 걷기를 통해서 회복된 자신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었다. 이 부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렇고 또 감동스러웠던 대목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버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인데요. 챕터 제목이 30대 버는 돈, 40대 버는 돈입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한 인간의 자본은 40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나뉜다. 대부분 40 전에 번 돈은 경험과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 주식과 선물을 거래하던 시절엔 하루 저녁에 10만 달러를 벌기도 했고 하루 저녁에 10만 달러를 잃기도 했다. 겁없이 규모가 큰 사업체를 인수하여 젊은 패기로 밀어붙여 성공도 해보고 경험 부족으로 좌절하기도 했다. 이런 돈들은 모두 수업료가 되었다.
나이 40의 남은 재산이라곤 혹독한 수업을 거친 빈털터리 사업가의 안목뿐이었다. 목돈을 거머쥐었던 청년 실업가들이 그 재산을 고스란히 40 이후로 옮기는 경우는 강력한 조언자나 후견인을 둔 경우를 제하면 극히 드물다. 40 전에 버는 돈에는 인격이 없다. 그러나 사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살아온 모습이 새겨지듯 돈도 주인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지닌다. 인격을 지닌 돈이야말로 인생 끝까지 간직할 수 있으며 삶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돈에 무슨 인격이냐? 말하는 사람은 어떤 돈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만 어떤 돈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30 이전에 번 돈은 지키기 어렵고 40 넘어서 번 돈이 자기 진짜 돈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중해 부자님 책에서도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30에는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시죠. 40이 넘어서 서서히 부자가 돼서 50 이후에 부를 완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감동 깊었던 장면 하나를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칠 건데요. 사장끼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챕터입니다. 자, 사장들만이 아는 비공개적이면서도 또는 전혀 반대로 알려진 비밀이 있다. 비공개적이면서도 또는 전혀 반대로 알려진 비밀이 있다. 반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실제하고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도 운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해력과 상관없이 이런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비밀은 사장 자리 바로 밑에까지 가본 사람도 모른다. 사장만 아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반드시 한 업체의 꼭대기에 앉아본 사람들만 알게 되는 비밀이다. 왜? 아부쟁이가 승진하는가에 관한 비밀이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승진을 시켜야 할 경우 학력이 높은 직원과 열정이 많은 직원 중에 누가 선정될까? 사장 노릇 몇 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정이 많은 사람을 선정한다. 그러면 열정을 가진 사람과 충성심이 강한 사람 중에서는 누굴 고를까? 충성심이 높은 사람을 고른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킨다. 능력이 많은 직원은 생산 비용에 비해 고비용이 많이 들거나 대부분 쉽게 이직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나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직도 하지 않는다면 사장을 상대로 흥정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며 동료나 부하 직원을 깨어 한꺼번에 창업에 나서거나 단체로 이직을 하기도 한다. 주식으로 말하면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이다. 이런 이유로 사장 처지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보다는 충성심 높은 직원이 효율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네. 능력 있는 직원은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정을 가진 직원들은 무슨 일이든 거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흥미를 보이며 배워나간다. 열정은 다른 직원들을 감염시켜 사업의 활기를 불러일으킨다. 한창 상승세를 받아 열심히 올라가는 주식에 비유된다. 그러나 열정이 많은 직원에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역시 두 가지 길을 걷는다. 사장이나 회사에 계속해서 충성심을 유지하는 사람과 자신의 능력을 무기로 회사나 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들 중 어떤 이는 사장과 회사를 혼동한다. 이 일은 회사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자신하며 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때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두 가지다.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 직원을 자존심 죽여가며 동업자로 받아들이고 원하는 조건대로 해줄 것인가 아니면 해고를 시킬 것인가. 그러나 충성심이 보장되지 않는 직원을 동업자의 위치로 올려놓았을 때 그 욕심이 자신의 전체 사업에도 다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되는 사장은 대부분 해고를 결심하게 된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학력보다는 열정보다는 충성심을 찾아 직원을 고용하고 승진시킨다. 이 단순한 원리를 알아챈 사람은 회사 내에서 계속 승진하게 되는 것이다. 협박이나 강탈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 안에서 사원으로 출발해 고급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사람들 중 열정과 능력은 있으나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반면 충성심은 있으나 열정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승진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되고 아부만 잘하는 상사가 사장의 총애를 받는 이유다. 사람들은 절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직원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충성심 많은 직원을 아부꾼이라고 자칫 잘못 말했다가 그 충성심마저 사라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네, 회사를 다닐 때 능력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충성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충성심 있는 사람을 최고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직을 쉽게 해버릴 것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책에는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김밥 하는 CEO,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켈리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네,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이 켈리체 책에도 이 김밥하는 CEO 책이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저 책이 인용된 걸 보고 샀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켈리체 그 파리의 도시락 파는 여자의 네네 김밥 파는 CEO 김성우 회장님 책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켈리체도 이 책을 읽고 이 김밥이라는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 책도 한번 켈리체도 한번 제가 돈 공부할 때 다룰 거고요. 오늘은 김밥하는 CEO 김성우 회장님 책 중에서 김밥하는 CEO 돈 공부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책은 거의 약간 베스트셀러 책이고 다들 소장하고 있고 보신 분들이 엄청 많은 책일 텐데요. 리뷰도 엄청 많고요. 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돈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